개항은 항구를 열어 외국과 통상하는 일을 이루는 말입니다. 개항과 함께 서양의 외교관과 탐험가들이 조선을 방문했고 조선의 관료도 서양을 방문했습니다. 음식은 일종의 습관이고 관습이고 문화입니다. 지구촌 곳곳에 공동체마다 음식의 습관은 다 차이가 있습니다. 서양과 조선에도 분명한 큰 차이가 존재하죠.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서 일어난 일들을 앞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조선인 중에서 처음으로 세계 일주를 한 사람은 미국을 공식적으로 방문한 민영익 일행입니다. 미국의 보빙사라고 하는 사절단을 만들어서 수교 다음 해인 1883년에 뉴욕으로 향해서 갑니다. 사진은 민영익 일행이 미국에 도착해서 기념으로 찍은 사진입니다. 두 번째로 세계 일주를 한 사람은 미국 유학파 유길준입니다. 서유견문이라는 책을 쓴 분이기도 하죠. 그리고 오늘 이야기할 민영화는 세 번째로 세계 일주를 한 사람입니다. 그는 1896년 러시아의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리는 니콜라이 2세의 대관식에 대한제국의 대표로 참석했습니다. 사진은 민영한 일행과 러시아 외교관이 모여서 찍은 것입니다. 앞줄 왼쪽부터 김덕년, 윤치호, 민영한이 앉아 있습니다. 중국어 역관이었던 김덕년이 상하이에서 탄 영국 기순의 식당에서 이상한 경험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영국식의 레스토랑인데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한문으로 시를 지어서 적어놓은 책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번역하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복 깔린 긴 식탁엔 메뉴판이 펼쳐져 있고 우유와 빵이 눈앞에 쌓여 있네. 섭, 고기, 생선, 샐러드가 차례로 나오고 나이프, 폴크, 스푼, 접시를 번갈아 사용하네. 제철 아닌 진귀한 과일이 유리그릇에 올라오고 여러 가지 술이 유리잔에 가득하네. 식사 끝에 커피 나와 마신 다음에 긴 회랑을 산책하며 담배 피우네. 어떻습니까? 굉장히 고상하고 멋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덕년은 또 다른 글을 서울에 있는 조카에게 보냅니다. 그런데 편지의 내용에는 앞의 내용과 완전히 좀 다른 분위기의 글이 실려 있습니다. 그걸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서울을 떠난 후 겪었던 한 가지 고충은 외국 식탁에서의 음식과 매너에 익숙해지는 것이었다. 처음 며칠 동안 나는 어떤 음식도 먹을 수 없었다. 야만적인 오래된 유물인 나이프, 포크로 입을 베지 않고 혀를 찌르지 않고 고기 덩어리 따위를 옷 곳곳에 떨어뜨리지 않고 나이프와 포크를 다루려면 상당한 숙달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어떻습니까? 앞에 아주 분위기 있는 말하고는 좀 다르게 특히 나이프와 포크를 두고 야만적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숟가락과 젓가락이 아닌 나이프와 포크를 사용하는 식사는 요사이 우리들에게도 익숙치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120년 전에 김덕년에게는 오죽했었겠습니까? 식사 때 또 다른 큰 괴로움이 있었는데요.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 사이에 끼어서 식사하는 일입니다. 특히 숙녀들하고 같이 끼어 있다는 것은 남녀 7세 부동석을 아주 강하게 믿고 있던 조선의 성리학자 김덕년에게는 아주 괴로운 일이었던 것이죠. 또 거기다가 보통 조선에서는 선비들은 방이나 마룻바닥에서 혼자 소반에 앉아서 독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같이 식사를 하는 테이블에 앉고 있었으니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개학 이후에 서양인들의 방문이 잦았던 조선 왕실에서는 그들에게 서양 음식을 대접할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서양인들이 조선에 와서 조선 음식을 먹을 수는 없는 거죠. 간혹 처음에 와서 먹었던 사람도 있습니다만은도 식성이 안 맞아서 굉장히 불평을 늘어놓았고요. 그래서 결국은 왕실에서는 프랑스계 독일인인 여사 앙투아네트 손탁이라는 사람을 채용합니다. 손탁은 1900년 5월 13일 날 대한제국 왕실의 서양 음식 총책임자로 황실 찬사라는 직책에 임명됩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의 오른쪽
두 번째 사람이 손탁입니다. 보통은 손탁 여사라고도 불리고요. 그 다음에 손씨, 손여사 뭐 여러 가지 이름으로 당시에 불렸는데요. 손탁이 황실의 찬사를 맞자 당시 세계적으로 유행했던 특히 왕실은 아주 고급스러운 파티에서 당일이 차려야 된다고 미뤘던 프랑스 정찬이 대한제국 황실의 외국인 초대 만찬 메뉴가 되었습니다. 1905년 9월 19일 미국의 26대 대통령 시어도 루스벨트의 딸 앨리스 루스벨트가 조선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대한제국 황실도 방문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상하게도 손탁이 독일에 일이 있어서 1년 동안 휴가를 갔습니다. 휴가를 가면서 당시에 조선에 들어와 있던 독일인 엠마 크레벨이라는 여자한테 황실 찬사의 역할을 잠깐 맡기고 갑니다. 그래서 이 앨리스 루스벨트가 왔을 때는 손탁이 프랑스 정찬을 차리지 않고 엠마 크레벨이 프랑스식 코스 요리의 연회를 차립니다. 이 엠마 크레벨이 독일에 돌아가서 자서전을 쓴 책이 나왔는데요. 그 책에 당시에 본인이 차렸던 메뉴판이 남아 있습니다. 대한제국의 이하문이 제일 위에 박혀 있습니다. 근데 밑에 쭉 보시면은 메뉴판에 나오는 음식은 프랑스 정찬의 메뉴입니다. 메뉴판의 음식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아스파라거스 머리 부분을 이용한 섭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버섯을 곁들인 생선구이, 올리브를 곁들인 비둘기 요리, 젤리로 굳힌 포아그라 파테, 송로버섯을 곁들인 안심 숯불구이, 아스파라거스 줄기와 홀란데이즈 소스, 양고기를 가지고 만든 건데요. 널쩍다리 구이, 샐러드, 파인애플 아이스크림, 치즈, 디저트 볼, 커피와 꼬냑.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마 지금도 보통 사람들은 맛보기 어려운 프랑스 정찬 요리입니다.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 재료들이 어디서 왔을까? 지금도 구하기가 쉽지 않은 재료도 있는데요. 통조림에 담겨서 프랑스에서 가지고 온 수입된 것들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궁금한데 이 요리 기구가요 전부 다 수입을 해서 직접 황실에서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국립고궁박물관에 가면은 그 당시에 사용했던 서양식 조리 도구가 다 남아 있습니다. 고종은 9월 20일 그 다음 날이죠. 앨리스와 함께 직접 전심 식사를 함께합니다. 식사 장소는 서울의 덕수궁, 당시는 경운궁이라고 불렀는데요. 경운궁의 뒤쪽에 있는 서양식 2층 건물인 중명전이 있습니다. 그 중명전 2층 홀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사실 고종은 서양 여성과 단둘이 식사하는 것은 금기 시대에 있었습니다. 그럼에 불구하고 고종이 루스벨트 대통령의 딸인 앨리스를 전심에 초대한 이유는 뭔가 중요한 정치적인 이유가 있겠죠. 너무 어색했던지 고종은 황제자, 앞으로 순종이 될 황제자를 함께 불러서 앨리스와 함께 세 명이 전심 식사를 합니다. 이들은 무엇을 먹었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앨리스는 이날 먹은 식사의 메뉴판을 챙겨가지고 미국에 갔습니다. 그리고 수집하는 사람한테 기증을 했고요. 지금은 미국의 뉴욕 공공도서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메뉴판의 뒷면에는 9월 20일 궁저기에서의 점심, 황제가 참석하다. 이것은 그가 외국 숙녀와 공개적인 식사를 한 첫 번째 행사였다라고 영어로 적혀 있습니다.